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점점 내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강력한 사이버 트럭의 차체처럼 테슬라 주가도 테슬라 기업도 내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이 다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우려가 상당히 컸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장 시작 전 프리마켓 때,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미국 고용지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오피셜 고용보고서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일단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가장 부각이 되는 수치가 바로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가 되겠는데, 전월이었던 9월달이 33만 6천 건의 신규 고용 수치가 나왔어요. 8월달 수치가 22만 7천 건이었고 예상치가 17만 건밖에 안 되었는데, 예상치를 거의 2배 정도 뛰어넘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수치를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로 시작을 한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용 상황이 여전히 뜨겁다, 미국 경제 여전히 뜨겁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다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또 오르면 나스닥이 충분히 크게 빠질 법도 했는데 오늘 1.6%나 상승하면서 13,400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고용 수치가 충격적이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수치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잘 나와주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을 비롯한 3대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더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에는요, 신규 고용 수치뿐만 아니라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과 실업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 두 개의 수치가 괜찮았어요. 9월달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월 및 예상치가 4.3%였습니다. 이것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인플레이션이 되겠고,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고임금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임금 구조가 서서히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업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3.7%였는데 3.8%로 나오면서 오늘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여전히 비농업 신규 고용이 30만 건을 상회하면서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용과 관련된 나머지 영역들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11월 1일에 FOMC가 또 있죠. 전문가들은 기존 금리의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실업률이나 시간당 임금을 보니까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을 만큼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유가가 다시 80불대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주식은 좀 안 좋았고요. 오늘은 나스닥 위주의 좋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0.18%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나왔던 소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내성이 아주 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관련된 소식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3,100선이 역시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13,431까지 올랐어요. 이번 주장 마지막 날에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 주 장도 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3,700 정도를 목표로 추가적인 상승세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이나 테슬라나 고용과 관련된 매크로 지표 발표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급변하고 있는 것만큼 당분간은 좀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빨간색 선 51선과 이 파란색 선 201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을 올렸다 내렸다가 한 매크로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고용 보고서였죠.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올해 7월까지는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 8월달, 9월달부터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지수랑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피셜로는 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게 더 시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되었던 9월달
수치가 예측치가 17만 건이었는데 33만 6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법도 했어요. 미국 경제와 고용 상황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영향은 오래 가지 못했고 장 초중반부터 이렇게 다시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 이유는 나머지 두 가지 수치가 증시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미국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올해 2월까지 3.4%대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수치가 3.8%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연준이 작년부터 취해왔던 강력한 긴축 정책이 올해 연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이제 3.8%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약발이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실업률이 상승한다라는 거,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임금 상승 속도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증시 상승은 비농업 고용 지수보다는 이 시간당 임금이 떨어졌음에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 대비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4%대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3%, 4.2%로서 그간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라서 물가는 상당폭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가 하락에 비해서 임금 상승 속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임금 상승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연준의 긴축 정책이 먹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연준의 긴축 정책이 먹힌다라고 하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꽤 괜찮은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월 대비로도 임금 상승 속도가 지금 0.2%대로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0.4%대의 전월 대비 임금 인상률이었는데 이게 0.2%대로 하락을 했어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임금 상승 속도가 떨어지면서 11월 1일에 있을 최근 이제 다음 FOMC 회의가 되겠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75.3%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88.8%까지 오르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24.7%에서 11.2%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자 이렇게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금리 상승 확률 트래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들어서 테슬라 주가의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질 법한 강력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반등과 함께 큰 반등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가 오늘 0.18% 상승한 260불대 이상에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장중 거의 250불을 깨고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주가 분위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오늘 정말 강력한 악재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한 달 전에 모델 SX의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요. 자, 어제는 미국 내 모델 3Y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어요. 1250불부터 2250불까지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69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가격 인하를 각각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2000불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기존에는 5만불이 살짝 넘는 수준이었는데 48,500불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모델 Y 롱레인지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데 이 인기 있는 모델이 지금 5만 불대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48,490불이 나오죠. EV 크레딧 7,500불을 받게 되면 거의 이제 4만 불대 초반에 만날 수 있는 모델 Y 롱레인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는 테슬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딜리버리 미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딜리버리 발표를 했을 때도 연내 2023년 180만 대 인도량을 달성을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죠. 그 180만 대를 어떻게든 마치겠다, 가이던스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이번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러면 주가가 크게 빠질 법도 합니다. 전에도 가격 인하를 단행할 때마다 주가가 크게 빠졌던 테슬라인데요. 캐리브 블랙에 따르면 이번 모델 3, 모델 Y의 미국 내 가격 인하에 따라서 연간 1.2 빌리언에 달하는 코스트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1.2 빌리언 정도라고 하면 자,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작년 순이익이 15.56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순이익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이슈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러한 가격 인하는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단기 수요와 생산량 증가를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지속해서 생산량을 크게 증대하고 있는 업체로서 재고 비용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재고 비용을 줄이고자 가격 인하를 오히려 단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요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이런 가격 인하보다는 이런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2빌리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우리 돈 한 1,000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이렇게 8가지나 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직까지 테슬라나 전기차의 장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얼리 아답터들이 테슬라를 많이 구매를 했다라고 치면 매스 마켓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광고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러한 비용에 따르면 오늘 크게 빠질 법도 했습니다. 작년 순이익의 10분의 1에나 해당하는 큰 비용을 치르는 그런 가격 인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고 테슬라 주가 아직 200불대 중반은 테슬라의 성장성에 비해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성을 키우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24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2024년 포워드 PR은 55배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EPS 성장률은 연평균 3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PER 지수를 EPS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 PEG 지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PER이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EPS 성장률은 테슬라의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크고 PER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 PEG 값이 낮게 나오게 되고 PEG 값이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서 기업 주가가 지금 낮다,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수치가 1.5 이하면요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으로 통해요. 근데 현재 테슬라는 55를 38로 나누게 되면 1.45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1.5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테슬라 주가 250에서 260불대, 200불대 중반의 가격은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한 오늘 주가가 잘 견뎌낸 이유는 미국에서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럽에서는 일부 차량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전동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국가에서 모델 Y의 가격이 인상이 되었어요. 스웨덴의 모델 Y 가격 인상은 스웨디시 크로나 15,000크로나 정도 인상이 되면서 US 달러 기준으로는 1364불 정도 인상이 되었고 모델 Y 후륜 구동은 US 달러 기준 52,200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미국 가격이 4만 불대 초반에서 시작하는 걸 보면 역시 스웨덴이 물가가 비싼 국가로서 미국보다는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또한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도 US 달러 기준 1,800에서 2,000불 정도 증가를 시켰네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 잘 견뎌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 두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의 차량 가격 인상은 그다지 큰 영향력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테슬라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어떻게든 차량 가격 인하를 계속 단행을 해서 최대한 많은 EV를 보급을 하고요. 향후에 FSD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마진을 통해서 더욱더 큰 성장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목표에 맞게 지금 착착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3분기 딜리버리 미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4분기 판매량이 상당히 많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한 가격 인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내 사이버 트럭과 모델 3 플러스 그러니까 리프레시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이 미국에서 먼저 런칭을 할 예정에 있어요. 물론 모델 3 플러스 이 리프레시 모델은 중국과 유럽에는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출시할 모델 3 리프레시는 미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모델이 연내에 론칭이 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에 있어서 더욱더 큰 후광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델 Y, 모델 3 가격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 판매량을 봤을 때 나머지 경쟁자들의 판매량을 모두 더해도 테슬라 한 개 회사의 EV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가격 인하를 통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이버트럭과 모델3 리프레시마저 미국에 론칭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죠. 현대 기아에서도 NACS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미국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이렇게 오피셜 트윗을 올리고 있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2024년 4분기부터 NACS 포트를 현대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우주의 기운이 테슬라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현대가 공개한 이 아이오닉 5의 슈퍼차저 충전을 보면은요, 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쪽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자, 아직은 DC 콤보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는 아이오닉 5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끼울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전선으로 그냥 이렇게 감아놨어요. 뭐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전기 테이프로. 자, 이런 것을 따지면 좀 급하긴 급했나 봐요. 현대 역시. 테슬라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뒤처지겠다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사진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봤고요. 테슬라 주가가 10월달 잘 견뎌내고 있고 반등세를 지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로는 역시 가장 큰 이유로는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이버트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트럭 프론트와 리어 바디에 기가프레스로 찍어낸 이 주조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기가 텍사스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 이 주조물들이 모두 사이버트럭 생산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트럭 프론트 리어 바디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바디 캐스팅을 보니까 이제 사이버트럭 생산 시작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용 사이버트럭 모델이 미국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도 목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건 곧 있으면 이 EPA의 배송 승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00만 건의 사전 오더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대량 생산이 필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공장 내부에 적재할 공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렉을 쌓으면서 상단으로도 바디 캐스팅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제 딜리버리 이벤트가 임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